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의 길의 원프로입니다.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자 좋든 싫든 우리 대한민국과 가장 밀접한 섬나라 바로 일본인데요. 오늘은 경제 대국 일본을 엄습한 어두운 그림자, 잃어버린 30년, 일본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국제 정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30년, 그게 무슨 말이지? 분명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일본 역사상 최악의 경제 불황인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야겠네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45년 일본 제국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연합국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패전국인 일본에 대한 전후 복구와 감시를 위해 연합군으로 구성된 GHQ 정부가 52년까지 일본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즈음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터지게 되고 일본은 한국 전쟁 시기 미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많은 자본과 기술력을 전수받았고 그로 인해 눈부신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런 경제 성장에 따른 반동은 GHQ의 신탁 통치가 끝난 이후에도 이어졌고 각종 투기 및 투자의 난무함과 동시에 정부 차원의 대출 규제 완화까지 겹치며 일본 내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정말 미친듯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일본 내 모든 자산의 거품이 잔뜩 끼는 심각한 버블 경제가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지표상으론 가파른 경제 성장이 1980년대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부채로 만들어진 버블 경제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알지 못했는데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일본의 호황은 1990년 새해가 밝자마자 순식간에 헬게이트로 돌변하게 됩니다. 바로 주가와 부동산의 가격이 유동성 회수라는 경제 사이클에 따라 폭락하게 된 것인데요. 10년간 치솟던 일본의 주가 지수는 반토막이 나고 부동산 가격은 기존 매매가의 10%까지 추락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자산 거품들이 죄다 빠지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감행한 기업들과 개인은 당연히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했고요. 이에 따른 일본 은행들의 연쇄적인 도산과 취업난, 저출산, 초고령화 같은 사회 문제까지 겹치며 일본은 2000년대까지 무려 10년간 모든 경제 분야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스모를 겪게 되죠. 일본 입장에선 말 그대로 잃어버린 10년, 아니 잊어버리고 싶은 10년이 된 것인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여파가 10년, 20년을 넘어 현재 2020년대까지 3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현재 일본의 화폐인 엔화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가 이젠 이런 화폐 가치 하락이나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예 일본의 경제 구조 자체를 싹 뒤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경제적 모순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며 극단적인 경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미 중국에게 아시아 경제 대국이라는 타이틀을 뺏긴 일본인데 정말 이러다가 일본의 몰락을 우리 두 눈으로 지켜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일본이 무너질 경우 이웃 국가이자 동맹국인 대한민국도 큰 영향을 받을 거라는 점입니다. 우선 군사 동맹국인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요즘 일본의 몰락까지 가속화된다면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북중러 동맹이 더욱더 날뛸 가능성이 높다는 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대만 침공 예고, 북한의 ICBM 미사일 개발 이슈 등을 보더라도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론 경제인데 저는 오히려 일본보다도 한국의 경제적 모순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현재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벌이고 고금리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이에 따라 전 세계도 긴축을 선언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정세를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국채를 더 발행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죠. 지금은 미봉책으로나마 한국은행에서 적자 국채를 매입해주고는 있지만 그야말로 임시방편에 불과하고요. 앞으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늘어나면서 영끌, 비투한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모든 투자 자산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당연히 코스피 지수의 급락은 물론 IMF 때랑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외화 부족에 따른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결국 지금 시점에선 그나마 세계가 인정하고 정부에서도 명분이 있는 대출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답은 기업 대출 뿐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세계은행이 단행할 바젤3 조치는 결국 대출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업 대출을 더 허용하라는 일종의 강요의 의미이니까요. 어쨌든 이런 여러가지 경제적 모순과 정책적 실패로 우리 대한민국 또한 향후 5년간 긴 하락장이 벌어지다 추후엔 장기 침체로 빠져들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빠른 초고령화 및 세계 최하위권 출산율까지 고려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한국에도 오지 말란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제라도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셔야 하는 건데,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그 역량을 키워가고 계시는 거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 오픈톡방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선 더욱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